안녕하세요, 모아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대학원 수업에서 배운 내용 중에 정말 저를 놀라게 하고 또 깊이 성찰하게 만든 주제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코디펜던시 공동의존이라는 개념입니다. 수업에서 배운 정의에 따르면 코디펜던시는 중독이나 질병을 가진 사람을 돌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도한 정서적 심리적 의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당신이 슬프면 나도 슬프다라는 말처럼 내 기분과 감정이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 늘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는 경계가 흐려지고 나의 욕구는 뒤로 밀리며 상대방을 기쁘게 하거나 보호하는 것만이 내 존재의 이유처럼 느껴집니다. 이 부분을 배우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평소 생활 습관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남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제 기분이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했고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면 저도 같이 힘들어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늘 착한 딸로 보이려고 노력했고 제 목소리를 내는 건 굉장히 불편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친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고 제 의견은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우면서 이것이 바로 코디펜던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이 저 자신에게 너무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여기서 모아이 식구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남의 기분에 지나치게 맞추며 살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항상 주변을 먼저 살피고 맞춰주는 습관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코디펜던시의 성향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인식하고 바꾸려는 노력이 우리 삶과 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코디펜던시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며칠 전 회사에서 있었던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같이 일하는 언니가 코비드에 걸려서 5일 동안 쉬게 되었고 저는 그 언니의 몫까지 일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너무 피곤했죠. 그런데 저는 회사에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으면서 괜찮아요.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정작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 지치고 속상했는데 회사에서는 제 힘듦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경계를 세우지 못한 제 모습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상대를 돕되 나의 한계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 경계 세우기의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모아이 식구들은 어떠세요? 혹시 저처럼 괜찮아요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다가 정작 집에 와서 무너져 본 경험 있으신가요? 두 번째 방법은 내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남들 앞에서 강한 척, 괜찮은 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힘들고 외롭고 무너질 것 같은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이게 싫다라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해방감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습은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거울 앞에서 나는 지금 피곤하다, 나는 지금 쉬고 싶다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또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하게 오늘은 내가 많이 힘들어서 내 말에 다 맞춰주기 어려워라고 표현해보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괜찮은 척 때문에 더 힘들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자기 돌봄입니다. 코디펜던시에 빠지면 늘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내 삶은 뒷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무너지고 지칩니다. 그래서 자기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저에게 자기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모아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매주 책을 읽고 모아이 식구들과 나누고 또 상담 수업에서 배운 좋은 내용을 공유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단순히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매주 작은 성찰과 발전을 해가는 과정이 저에겐 너무 큰 재산이에요. 모아이 식구들과 함께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 모아이 식구들에게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자기 돌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운동, 산책, 독서 혹은 잠깐의 낮잠이라도 좋습니다. 자기만의 나를 위한 시간을 꼭 만들어 보세요. 4. 건강한 사랑 배우기. 네 번째 방법은 건강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돌봄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코디펜던시는 불건강합니다. 중요한 건 상대를 돕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 사이의 균형이에요. 저도 사랑이 아닌 희생을 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은 완전히 뒤로 한 채로요.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가 힘들어할 때 내가 내 옆에 있어줄게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어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사랑의 시작이에요. 모아이 식구들은 혹시 사랑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희생이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5. 치료와 지지받기.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도움과 지지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집단 치료나 가족 상담, 인지행동 치료는 우리가 익숙하게 반복해온 왜곡된 생각 패턴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빠져나오기 힘든 관계 습관을 전문적인 도움 속에서 건강하게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모아이 식구들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제가 배운 걸 나누고 또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을 보면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정리해보면 코디펜던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건강한 경계 세우기, 내 감정과 욕구 인정하기, 자기 돌봄, 건강한 사랑 배우기, 치료와 지지받기. 이 5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연습을 해가고 싶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상담가가 된다면 내담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패턴이고 가족이나 주변과 함께 변화해야 진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아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정말 좋은 점은 제가 매주 책을 읽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며 또 이렇게 수업에서 배운 좋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미래의 상담사가 되기 위한 연습이자 제 삶에서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모아이 식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매주 성장할 수 있고 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코디펜던시적인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있다면 오늘부터 저와 함께 작은 연습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경계를 세우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고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서로의 성찰과 성장 이야기를 이어가요.